7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지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등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이 댓글로 얼마나 자주 관계를 하는 것이 건강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성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성생활의 꿀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합니다.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활발한 생활은 20대, 30대뿐만 아니라 7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것이죠. 성관계라는 것은 모든 건강과 감성과 육체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야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두 분이 성생활을 잘한다면 정말 행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30%까지 성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과 2000년도 초반에 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오갔습니다. 건강한 노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활발하게 했던 시기이죠. 2002년에 로맨스 코미디로 노인의 성에 대해서 다룬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의 성은 여전히 뒷전입니다만 나이가 안 드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 지금은 젊더라도 언젠가는 닥칠 현실을 위해서 알아두고 준비하고 또 노인분들의 성생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분위기도 형성해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성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평생을 누려야 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성 지식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젊었던 신체에 점점 변화가 오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성생활 횟수는 감소합니다. 혹은 술, 담배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발기부전과 같은 증상들이 오기도 합니다. 여성에게는 폐경이 올 때 이 정도가 더 심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질, 건조증 등으로 인해서 성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우리 몸에 윤활 역할을 했던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관계를 할 때 아파서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픈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면 평생 불편하지 않게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에서 반드시 성교가 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정하게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것, 키스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성관계가 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성교 자체보다도 접촉의 의미와 느낌이 공유되는 것 등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남성분들은 간혹 나이는 들었지만 남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또 마음은 청춘이라서 젊었을 때처럼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온갖 방법들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무리를 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여성에게서 폐경기가 찾아오면 관계를 하지 못한다, 여성이 문을 닫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은 폐경 즈음부터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호르몬 치료나 약, 연고, 질정 등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평생 성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삽입을 항상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서로를 흥분시키고 성적인 관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집 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 동창 누구는 하루에 몇 번을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횟수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적당한 횟수를 찾아가고 일정한 주기로 관계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전에 성생활이 좋은 7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하면 자신감과 활력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뭔 주책? 이런 태도보다는 난 아직도 건강하고 성생활도 활발해 라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수록, 그리고 건강한 파트너가 있을수록 관계를 더 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인 상상을 하고 자꾸만 다가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무시하고 어우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면서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 남성에게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이런 남성은 자신감을 잃고 힘없는 남자로 스스로를 비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아직도 발기 능력이 쓸만한지, 성적으로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관계 하는 것 자체가 근육을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관계는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무분별하게 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성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성의학자로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기관만큼 빨리 노화되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은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용불용설에 해당하는 것이 성생활입니다. 꼭 성생활을 해야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의 성생활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노인의 성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